집행 준비 절차 내지 보조 조사 중에 재산 명시 절차를 거쳐서 재산 조회 제도를 하는 건데, 재산 명시 절차는 법원이 하는 거대, 법원. 물론 조회하는 것도 법원이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재도 법원인데, 재산 조회 제도와 채무 불이행자 명부등재는 이게 사법보좌관이 실제 하고, 다만 재산 명시 절차는 사법보좌관이 하지 않고 법원 그 자체 법관이 하더라고. 그래서 어디를 한번 확인해. 9-8 보면 법원은 재산 명시 명령을 한다. 9-8 내지는 조문 62조. 이때 법원이라고 할 때 사법보좌관이 한다라고 말이 없어. 나중에 사법보좌관 규칙 같은 데 가보면. 그래서 이건 그냥 사법보좌관이 하는 게 아닌데, 법관이 하는데, 재산조회제도는 사법보좌관이 하고, 불이행자 명부 등재 결정은 9-21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사법보좌관이 하는데, 실제 이제 등재하는 거는 이제 작성해서 올리는 건 법원 사무관 등이 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해. 법원 사무관은 기존에 어떤 법원 직원이 약간 이제 후속적인 작업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것 등 하는 거고, 사법보좌관은 법관 대신 이제 판단의 본격적인 거는 법관이 해야겠지만, 법관의 상당 부분을 사법보좌관이 한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법원 사무관 등은 보통은 법원 사무관은 5급을 법원 사무관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극소수를 또 사법보좌관으로 해서 법원의 업무를 상당 부분 하는데, 저번 때 말했듯이 부동산에 대한 집행도 사법보좌관이 하는 거야. 부동산에 대한 집행. 다만 부동산에 대한 집행 중에 이 하는 거는 법관이 하더라고. 경매 결정에 대한 그런 건데, 집행법원이 한다. 10-24 강제집행 개시 결정에 의해서 사법보좌관이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하는 것은 10-24 사법보좌관이 아닌 법관이 담당한다. 그런 게 중간중간에 사법보좌관의 역량도 이제 상당하고, 많이 그쪽으로 일을 넘겨서 저번 때 얘기했듯이 법관도 이제 집행법을 나름대로 주특기로 하는 법관이 마지막 한 10년 전에 어떤 법관 중에도 나름대로 좀 주특기 비슷한 거로 이제 했는데, 이것도 조금 그래도 자기가 나중에 변호사 같은 걸 할 때 법관 중에도 주특기로 뭘 같은 거 하려고 하냐면 세금 문제 같은 거, 조세부 같은 거, 이런 건 나중에 나오면 괜찮잖아. 특허 관련해서 그런 것도. 집행법은 그런 거 목적 때문에 한 것 같지는 않고,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래도 법관이 한 계보가 있었어. 나름대로 이런 집행법을 하는 계보가 있었었는데, 그게 한 10년 전에 그 계보마저 좀 끊겼어. 한때는 저번 때 파산 얘기했을 때 IMF 이후에 파산부 법관이 제일 실력자였거든. 요새 한 5년, 10년 전까지 그래서 파산부 법관이 실력자였고, 그건 또 변호사로 나가도 되게 이게 그 법관 경력이 되게 실전 나가서도 유용하니까. 근데 다시 요새는 파산법을 안 가더라고. 근데 지금 대법관 가는 사람들은 다 파산부 수석부장 거친 사람들. 마지막 지금 최근에 3-4개월 전, 4-5개월 전에 대법관 날. 하여튼 집행법은 약간 이렇게 느낌이 뒷전에 밀린 그런 분야인 듯한 느낌인 게, 사법보좌관이 이제 맡으니까 법관 업무에서 조금. 그 대신 또 거꾸로 사법보좌관은 엄청 여기 공부를 많이 해요. 그 사람들 주로 말하긴 그렇지만
법대 나와서 사법시험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법원 행정고시 붙어서 등기 같은 거를 해가지고 판사도 모르는데 이제 그런 걸 잘하니까 공탁, 등기 이런 거 넓은 의미의 소송은 아닌데 그런 거는 판사들이 관심도가 없고 드디어 이제 집행도 넓은 의미의 집행도 어떻게 보면 소송은 아니고 비성적인 거 법원이 그냥 관여해서 해주는 건데 관심이 없어진 거지. 그런 것 등이 있어. 하여튼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법원의 업무 중에 재산 명시 절차만은 사법보좌관한테 넘기지 않았더라고. 재산 명시 절차는. 근데 재산 조회제도 같은 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는 사법보좌관한테 넘겼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이 그 질문해서 그거였지. 집행문 부여의소랑 청구 이의소랑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 관할 그거 물어봤지. 그게 왜 청구 이의소랑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는 청구 이의소의 관할 규정을 준용하지. 다시 잘 봐봐. 그때 질문했었으니까. 조문도 청구 이의소 다음에 44조 다음에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 조문상은 그렇게 있을 거야 아마. 45조인가? 집행문 부여의소는 33조.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는 45조. 그치? 그 다음에 45조가 앞에 나오는 청구 이의소 규정을 준용해. 둘 다 요건이나 사유는 틀리지만 뭐야 이렇게 지금 집행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집행문 부여 단계에서 채무자 측이 불만을 표현하는 거 아니야. 부여에 대한 이의소니까. 청구 이의소도 지금 집행 들어오는 채권자의 집행에 대해서 채무자가 불만을 표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44조 청구 이의소 있고 45조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가 있는데 45조가 44조를 준용해버리고 있네. 일부 사유 같은 건 틀려도 소송이고 하니까. 근데 청구 이의소의 관할이 뭐였지? 1심 판결법원인데 이제 그때 질문은 집행문 부여에서는 1심 법원이라고 표현한 거가 왜 그러냐 이제 그 질문을 한 거지. 그치? 집행문 부여도 판결에 대한 부여를 한다면 판결법원에 낸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때는 판결이란 말을 꼭 집어서 넣지 아니한 채 1심 법원이라고 해서 그게 질문의 궁금함이었지. 왜 그런지 찾을까? 일본 거가 과거 일본 민사집행법 그대로 바뀌었더라고. 그런데 일본 건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냐? 집행문 부여의소가 제일 앞에 오지. 조문 33조. 거기서 판결 말고 판결 이외의 집행권한에 대해서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판결에 대한 집행문 부여는 1심 판결법원이지. 예를 들어 공증인이 작성한 집행증서는 어쩌고 저쩌고. 다시 집행문 부여에 대해서 가서 보면 이 5-45 보면 1심 법원인만으로 했는데 화해조서나 인락조서는 판결법원이란 말을 쓰지 않고 수소법원이라 과거 수소법원이란 말을 쓰는데 그랬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집행증서의 경우는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청구 이의소에서는 1심 판결법원이라고 판결에 대해서는 했지만 판결 이외의 집행권한에 대해서는 몇 조가 있었니 그 뒤에 판결 이외에 대한 관할은 어디에 있냐면 7-47 가서 봐봐. 7-47 1심 판결법원이고 공정증서는 59조 58조 이런 데서 판결 이외의 집행권한에 대해서는 조문이 있지. 응? 그러니까 여기는 44조는 판결법원이라고만 딱 표현했지. 판결이라는 말을 넣어서. 그 다음에 역시 45조가 준용하고 있지. 일단 틀을 알지. 이게 일본법의 그 틀인데 그러니까 뭐냐. 판결에 대한 거는 그 다음에 그 밖의 집행권한에 대한 것을 나눠놓고 지금 33조는 그냥 1심, 제1심 법원이라고만 표현했고, 그지? 집행문 부여에서는. 그 다음에 44조 청구 이의소에서는, 이의소에서는
44조가 판결 법원이라고 판결이라는 말을 넣고 그 다음에 그 밖의 집행권에 대해서는 58조, 59조 등에서 얘기하고 있지. 그치? 이제 틀 이해했지, 틀. 여기는 판결을 따로 말하고 여기는 그 말이 없어. 그 다음에 45조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에서는 준용하고 있지. 이걸. 아마 코드에 가서 집행문 부여소에 대한 45조를 보면 5-56 판결인 경우에는 45조가 44조 1항이네. 그 다음에 57조가 58조 59조는 따로 있었고 그걸 빼고는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청구 이의소랑 집행문 부여에서는 왜 판결법원으로 딱 여기서는 못 받고 있냐면 그 밖의 집행권에 대해서 뭔가 막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가나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야. 하여튼 이게 틀인데 이게 일본의 틀이야. 일본의 1980년 이전에. 일본은 어떻게 했냐면 지금 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이 33조에서 관할을 자세하게 집행권에 따라서 했고 여기서 준용하고 여기서 준용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33조에 해당하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에서 집행권한에 따라서 관할이 막 4-5개 이렇게 쫙 나열해 놓고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판결에 대한 거지, 그치? 판결에 대한 거. 여기서 준용하고 여기서 준용해서 이렇게 처리되어 있더라고. 하여튼 우리가 그때 거야. 일본이 바뀌었는데 2002년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집행법 분리독립 올 때 그래서 내가 이 책에 보면 이거는 학생용 책일 수도 있고 한데 각주 같은 데 보면 일본이나 독일 입법 예를 많이 써놨어.